안녕하세요. 대구 동성로 상가전문공인중개사 대경부동산의 동성로 신동부장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4월 20일, 벌써 4월 20일이죠. 오늘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거를 가지고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적용 범위에 대해서 했었죠. 적용 범위에 대해서 했는데, 다들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대충 다 아시겠죠.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시키려면,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항상. 자, 다른 거는 지금 그 밑에 대항력, 확장일자 이런 것들은 많이 불거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뭐냐면 내 계약을 계속 갱신해서 이어가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많이 계약을 해보신 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처음 계약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아예 몰라요. 계약갱신에 대해서. 이게 뭐냐?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제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요게 지금 현재 작년 얘기했죠. 작년 2018년 10월 16일부터 일부 개정이 돼서, 원래 그전에는 5년이었죠. 최초 계약으로부터 5년이었죠. 최초 계약으로부터 5년간 한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10년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에서 일단은 뭐냐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꼭 지켜줘야 돼요. 뭐든지 건물주도 마찬가지고 저는 건물주 편도 세입자 편도 아니라는 거 얘기했죠. 뭐냐면 법에 의해서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서로가 뭐냐면 서로가 적을 수 있어요. 저거 뭐라냐, 피해자일 수가 있어요. 건물주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세입자가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요거 하여튼 건물주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임차인이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요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1항을 한번 보면 뭐냐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겠죠.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건물주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이제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면은 건물주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6개월 전부터 1개월, 잘 아셔야 돼요. 6개월 전부터 1개월이에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자, 다만 단서조항이 있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호를 보게 되면 보자, 8개 조항이 있는데 8개를 다 읽어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한 개 한 개 보면은 다 임차인들은 나는 그거 안 했지 싶은데 가만 생각해보면 진짜 꼼꼼하게 한 개 한 개 따져보면 했는 경우가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하고, 건물주들은 계약갱신 요구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이 최초
최초 계약하고 난 다음부터 연달아서 3기라고 하면은 그 월세로 월세 100만 원으로 따졌을 때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에 달하도록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뭐 이번 달에 100만 원 연체했고 다음 달에 냈다가 그 다음 달에 100만 원 연체했고 그 다음 달에 냈고 그 다음 달에 냈고 그 다음 달에 100만 원 딱 연체했다 하면 이제 300만 원 되는 거죠. 근데 100만 원 연체했다가 50만 원 넣었다가 그 다음 달에 또 돈 냈다가 다음에 100만 원 또 안 냈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300만 원, 300만 원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300만 원까지예요.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세 번, 그러니까 연달아 세 번이 아니고 300만 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여기서 또 헷갈려 하실 게 있는데, 합해서 300이에요. 합해서 3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지금 미납했다가, 그 다음 달에 또 그냥 이제 100만 원 월세 줬다가, 한 100만 원 미납돼 있는 상태죠. 그 다음 달에 200을 줬다. 그럼 100만 원 갚았죠. 그 다음에 또 100만 원 미납했다. 그 다음 달 또 100만 원 미납했다. 그 다음 달에 계속 100만 원씩 계속 냈다. 하면 두 달 믿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에 100만 원은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만 원이 누적 금액이에요. 여기에서 100만 원만 더 누락을 시켰다. 그러면은 그때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에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잘 따져봐야 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이거는 좀 애매해요. 뭐 보통 이런 경우죠. 내가 일반 음식점 한다. 일반 음식점 하는데 유흥이나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아니면 노래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건 안 되죠. 그런 방법. 아니면 다른 뭐 부정한 방법.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 판례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면 제가 이런 방법은 부정하다 아니다 이걸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 방법들로 임차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세 번째,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러니까 이사비를 줬다. 합의해서 이사비를 준 경우에는 하고 이제 그거를 남겨야 돼요. 무조건 남겨야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이거는 나중에 해결되고 난 다음에 제가 유튜브로 한번 올릴 건데, 모든 것은 서류화 시켜야 돼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할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아무리 잘해줘도. 아시겠죠? 하기 때문에 모든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서약서나 이런 걸 쓰고, 뭐 그 다음에 공증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고, 네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전전세죠. 모든 전전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없는 전대는 무효입니다. 전대 들어가시는 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돼요. 그걸 아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동의 없이 했을 때는 계약 위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이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면 장기간 이렇게 됐겠죠. 장기간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됐겠죠. 이번에 하여튼 그렇게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로, 이런 사람 이제 어떻게 나한테 내 건물에 그거를 입힐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도 건물주한테는
안 좋은 경우가 되겠죠.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여섯 번째,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거 당연한 거죠.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은 뭐 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돼가지고 일부가 멸실되거나 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가시는 분들은 돈도 내 나갈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근데 계속 있겠다, 내가 보차가 있겠다 하면 어쩔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임차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보통 계약을 할 때 요즘 10년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쫓아낼 때,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쫓아낼 때 대부분 뭐 내 재건축한다 나가라, 아니면 뭐 이거 뭐 대수선한다 나가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뭐냐, 요 밑에 가 하나 다가 있어요. 가 뭐냐, 그렇게 내보낼 수 있는 경우는 건물주들도 잘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들도 마찬가지고, 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계약 최초의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아시겠죠? 예, 요게 무조건 계약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예, 요런 부분이 정말 제 생각에는 좀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무조건 이런 경우가 되면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 다른 법령. 요거는 뭐 저런 거 있죠. 지구계획이나 뭐 그런 계획법에 따라서 재건축 뭐 갑자기는 없어요. 정비 예정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부터 10년 전, 20년 전, 5년 전 그때부터 예정돼 있다가 계속 예정돼 있다가 시행사가 결정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나가야 된다. 왜냐? 대의를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덟 번째,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것도 좀 애매하죠. 이게 건물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판례를 잘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뭐냐면 이제 건물주도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하면은 어떤 게 있을지 저도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뭐 그런 거 있겠죠.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벽 같은 거 이렇게 뭐 하지 말아 했는데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생활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다. 그러니까 뭐냐면 1부터 8까지, 1부터 한 6, 7까지는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거절할 수 있는 그게. 근데 보면 8이나 뭐 몇 개에 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는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뭐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잘 대처해 나가고, 근데 계약갱신 요구권을 무조건 하겠다, 아니면 무조건 거절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힘들죠. 대신에 서로 협의해서, 예, 3번이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상당한 보상을 제공되어져서 나가는 경우가 제일 깔끔하겠죠. 그 다음에 2항의 계약갱신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2항에 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10년입니다. 10년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시간이 너무 빨리 루즈하게 가는데. 자, 세 번째,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예, 여기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안에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겠죠. 대신 상가임대차 보호법 안에 들어왔을 때는 차임과 보증금은 범위 안에서 증감을 할 수 있어요. 예, 5%죠. 5%. 예, 5% 내에서 올릴 수 있어요. 그것도 무조건 5% 올린다는 게 아니고 협의예요, 협의. 예. 임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임차인들도 마찬가지고 5% 무조건인 줄 알고 있는데 5%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자, 네 번째,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을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자, 보면 저 1항의 기간 내에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묵시의 갱신이에요. 예,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에는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대신 이 경우에는 존속 기간 1년 동안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 그 전에 임대차 기간을 5년을 했더라도 1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계약 묵시 갱신이 됐을 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묵시 갱신이 됐다. 서로가 통보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 묵시 갱신이 됐을 때 임대인은 무조건 1년을 지켜줘야 돼요.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임차인도 알아야 되고 임대인도 알아야 돼요. 1년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권리금없이 그냥 나가려 그런다. 그때도 1년을 지켜줘야 되나? 그건 아니죠. 뭐냐면 5항에 보면은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임대인한테 묵시의 갱신이 됐을 때, 다시 재계약이 아니고 묵시의 갱신이 됐을 때예요. 묵시의 갱신이 됐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은 무조건 1년 지켜줘야 되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 나갈게 얘기를 하게 되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3개월입니다. 3개월 뒤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또 임차인은 권리금리, 시설비 이런 거를 요구할 수는 없죠. 저거 다 하고 나가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갱신, 특례가 있네요. 10조 2 해가지고 계약갱신의 특례. 자, 제2조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보자. 2조 1항 단서에 따른 이거죠. 2조 1항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조 1항이 뭐냐면 적용범위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적용범위, 그 적용범위 보증금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안 들어가는 그 임대차 그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제 차임과 보증금 증감을 요런 사정으로 인해도 여기 다 쓸 거예요. 사정으로 인했을 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법적인 거를 그냥 쭉 읽어드렸어요.
예를 들고 싶은데 조금씩의 예만 들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여기 있나?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게요. 예. 계약 개시 요구가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 정도 하고 뒤쪽에 요만큼밖에 없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고, 세입자도 중요하고 임대인도 중요한 겁니다. 예, 세입자, 임대인 모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제일 좋은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